그래서 이 공화라는 명칭이 진화돼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나쁜 불온이지. 조선시대 때는 불온한 말로 공화가 쓰인다. 불온한 말로. 그래가지고 이런 일화도 있어요. 그 이제 홍길동이라고 하는 내 친구가 있는데 조선시대 때인데 제가 홍길동을 내가 미워 죽겠어요. 제가 감옥 보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꾸미는 거죠. 꾸미는 거. 아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고변하는 거죠. 아 내 친구 홍길동이가 놀러 갔다 그 집에 놀러 가서 그의 서책을 우연히 볼 기회가 있는데 그 서책 안에 공화라는 두 글자가 쓰여져 있어옵니다. 공화라는 두 글자를 썼어요. 공화라고. 그것은 왕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이것은 곧 영모를 꾀하는 것이고 왕에 대해 불경한 그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 홍길동을 좀 감옥 좀 보내달라라고 상소를 올려요. 그랬더니 그걸 민원장 받은 왕이 또 그걸 상소를 들어주네. 그래서 공화라는 말은 지금으로 보면 빨갱이란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4.19 때 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막 데모하니까 4.19 데모 막 하니까 그 학생들 죽은 학생들 김주열 군 옷에다가 간첩 같은 쪽지 넣어가지고 막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쪽지가 얘에서 나왔다고 이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온한 말이 된 거예요. 불온한 말. 근데 이제 민주공화로 한 게 이제 불온한 말로 없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것이 이제 언제부터 이 대한민국에 슬슬 들어와가지고 헌법에까지 쫙 헌법 1조까지 바뀌게 되는 과정을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신민에서 신민으로 가는 거죠. 이제 신민, 신화된 신민에서 이 참이 맞장난 같긴 하지만 참 말을 잘 만들어요. 한자가 말을 잘 만들기 참 좋아요. 이게 이 신화에서 새로운 민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신민에서 신민. 1907년에 신민회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변화와 더불어 이 신민에서 신민이 되는 이 변화가 바로 이제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탄생하고 시민의식이 생겨나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한매일신보라든지 한성순보라든지 독립신보 이런 데서는 이 새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새로운 백성 이야기를. 특히 많이 얘기한 게 이제 안창호 같은 거죠. 그래서 안창호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해. 그래서 뭘 만들었어? 단체 이름이? 안창호가 만든 단체 있잖아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여기? 흥사단이죠. 흥사단. 흥사가 뭡니까? 흥사. 흥할 흥자에다가 선비사자예요.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 사람에게. 이게 다 연관이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민주화 공화를 꿈꿨는데요. 왼쪽에 있는 탑이 에펠탑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 안 가봤지만 다 아는 거죠. 에펠탑, 자유의 신상. 파리에 있는 건 뉴욕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문제 낼게요. 이거 답해보세요. 답하셔야 돼요. 에펠탑에 대해서 설명을 자 에펠이 만들었고 만국 박람회 때 만들었고 만들어질 당시에는 되게 흉물이었고 지금은 이제 파리를 상징하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탑인데 그 이외에 또 에펠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에펠탑이 무슨 기념탑이거든요, 이게? 무슨 기념탑입니까? 뭘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에펠이가 잘나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에펠이가 잘나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무슨 기념탑이에요. 뭘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프랑스 혁명? 여기 카메라맨이 맞추셨어요.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탑이에요.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탑. 이 사람들 그걸 잘 모르죠. 그냥 에펠탑이 그냥 에펠이 만들었다. 올라가면 전망이 좋다더라. 뭐 이런 것만 하는데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탑이니까 언제 만들어졌겠어요? 1789년에서 100다음 나오죠? 1889년에 만들었죠. 1889. 근데 이런 거를 보다 이거. 누가 봤어요? 6.1주의나 이렇게 개화파들이 가서 보는 겁니다. 1889년에 이미 가가지고 프랑스 갔다 이거 보는 거야. 지금 봐도 이게 대단한데 그때 보니까 얼마나 조선의 선비들이 눈이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조선의 선비들이. 또 여기 갔더니 미국 갔더니 뭐예요? 또 자유인상 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지거든요. 이건 뭡니까? 프랑스랑 영국은 항상 왼수지간인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하니까 옆에 있던 프랑스가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으니까 선물해 준 거예요. 프랑스가 이제 미국에게 독립기념 축하 선물로 해준 거예요. 자유의 신상. 이게 여기 뭡니까? 자유의 뭡니까? 독립선언서에다가 해프린데 여기다 제가 추론인데 저희 추론인데 왜 하필 여신상을 만들어줬을까? 미국 독립전쟁할 때는 뭐 워싱턴이라든지 보니까 뭐니까 해밀턴이라든지 다 대부분의 건국의 아버지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다 남자들인데 여기 여성들한테는 투표권도 안 줬는데 왜 자유의 남신이 아니고 자유의 여신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는데 그것도 이제 찾아보고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못 읽어가지고 저 혼자 추측에 그냥 누가 이 책에 썼는지도 알 수 없지만 추측에 그냥
이 당시에 영국에게 지배받은 미국이기 때문에 영국 여왕 이런 거 아닙니까? 영국은 기본적으로 여왕에 대해서 많잖아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 영국 여왕 섬기지 말고 이제 자유 여신을 섬겨라. 뭐 이런 뜻이 담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되면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추측해요. 어쨌든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탑인데 이게 다 상징하는 것이 바로 민주화 공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난 왕이 지배하던 미국이 아니라 이제 영국 왕이 지배하는 미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 시민들이 지배하는 나라. 왕이 없는 나라죠. 이제 왕이 없는 나라. 이게 마찬가지죠. 드디어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루이 16세의 단두대에다가 모가지 자른 100주년 기념탑. 이게 100주년 기념탑. 이게 100주년 기념탑인 거예요. 루이 16세 모가지 자른 100주년 기념탑. 이게 바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상징하는 기념탑이고 이게 이 나라의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프랑스 가면 베르사유 궁전이 있다고 하는데 베르사유 궁전이 프랑스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랜드마크가 되는 이것이 바로 민주화 공화로 하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상징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도 지금 봐도 대단한데 그 당시에 조선의 선배들이 보면은 이 대단한 건축물을 보면서 민주화 공화를 꿈꿀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1800년대 한성수문화 독립신 보면 계속 이런 얘기 나와요. 특히 프랑스 얘기 많이 나와요. 프랑스 얘기 많이 나와요. 프랑스를 법국이라고 했는데 프랑스는 이제 두 나라가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 나라예요.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런 왕이 러시아라든지 왕이 지배하는 나라,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오고 이 왕이 없는 나라, 이 프랑스와 이 미국에 대해서 항상 그 개화파 지식인들이 설명을 많이 하고 이걸 이상향으로 계속 설명하는데 이상향으로.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미국은 우리 그 당시 당대 지식인들에게는 이상의 국가, 민주화 공화를 꿈꾼 이상의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대동단결 선언, 이 대동단결 선언이요, 언제냐면은 작년인가? 작년 3월인가? 작년 8월인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경축상가, 8.15 경축상가 이걸 언급하셨어요. 이걸 언급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 공부한 건 맞아요. 이걸 언급하셨는데 1920년 7월인데 우리가 3.1혁명을 얘기할 때 1919 3.1혁명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라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말은 아니죠. 영향 받는 거죠. 영향 받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전에 그보다 3.1혁명 선언보다 더 2년 전에 바로 이런 선언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이 선언문이 더 이 천암선이 만든 독립선언서보다 훨씬 민주공화제의 내용을 더 잘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대부분 한자라서 어려운데 다 한글로 풀어가지고 나와 있는 게 다 많으니까 보시면 그 중에서도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엑기스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1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17년에 만들어진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면 융의가 뭡니까? 융의. 순종이죠. 순종이 1910년 8월 29일 경술년 초 8월에 삼보를 어떻게 했어요? 빼앗긴 게 아니라 포기했다고. 이 삼보는 국가의 3요소죠. 국가의 3요소. 국가의 3요소는 외우기 되게 쉬워요. 땅, 사람, 주권이에요. 땅, 사람, 주권. 이 땅, 그다음에 사람, 주권이 있어야지 국가의 3요소가 되는데 순종이 국가의 3요소를 포기했다 이겁니다. 빼앗긴 게 아니라 포기했다고 표현해요. 포기했다고. 포기했지 뭐. 한일합방 청원서를 올렸으니까 순종이 천황한테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그 8월 29일은 즉 우리 동지가 이 독립운동가들이죠. 우리 동지가 이 삼보 국가의 3요소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동안 한순간도 숨을 멈춘 적이 없다.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요. 저 황제권 소멸의 때가 민권 발생했대요. 구한국 최후의 날이 시장국 최초의 날. 이 아주 멋있는 명문이죠. 명문. 여기서부터 이게 명문이에요. 명문. 황제권이 없어졌어요. 8월 19일 날 나라가 망했어요. 그랬더니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국. 나라가 망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사람들 다 살아있었거든요. 1910년 8월 29일 날 다 살아있었어요. 사람이 살아있었는데 왕이 그냥 삼보를 포기했을 뿐이야. 근데 우리 뭐라고 그래요? 망국. 나라가 망했다고 표현해요. 왜? 그게 봉건적 발상인 거예요. 봉건적 발상. 왜? 중국에서는 왕과 왕끼리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이 다이다이 붙은다면 하면 안 되는데 또 이제 일장끼리 하는 거 아닙니까? 짱끼리 붙잖아요. 일진끼리 짱끼리 붙어가지고 이긴 놈이 내가 왕 먹기로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왜냐면 봉건 시대 때는 많은 백성이 싸워서 죽으면 큰일 나. 왜? 농사 지어야 되는데 성만 먹으면 뭐예요? 농사 질 사람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내 농사를 지어야 되는 봉건 시대 때는 농민들이 죽으면 안 돼. 가지고 왕끼리 1대1 단판 붙어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단판이 붙든 아니면 뭐 러시아 룰렛 게임을 하든 그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 많이 안 죽여요. 왕끼리 싸우지. 지리끼리. 그래가지고 이제 결투도 이렇게 하잖아요. 지리끼리. 성 따먹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건 황제권이 없어진 날이 나라가 망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황제권이 망한 날에 황제가 포기한 거야. 삼보를. 이거를 우리가 받았어. 얘가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황제권이 없어진 때가 바로 민권이 발생할 때요. 구한국. 구한국은 이제 대한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한국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어떤 나라일지 알 수 없으나 구한국에 반대되는 신한국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구한국 최후의 날이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바로 여기에서도 민권이라고 하는 것, 이 민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학자들이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학자들이 문헌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또 발생하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또 대통령이 언급할 때는 중요하죠.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게. 그래서 이 대통령의 선언은 제가 볼 때는 3.1혁명 선언의 아빠쯤 되는 거예요. 아빠. 형이나 아빠쯤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제가 볼 때는 멋있지가 않아요. 3.1 운동, 1919 선언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최남선이 만드는 게 아니라 두리뭉술해. 겁이 많아가지고 잡혀갈까봐 내용이 별로예요. 어쨌든. 근데 요 해가 어느 해입니까? 1917 보시면 좀 딱 생각나는 인류사의 대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1917년에 일어났던 인류사의 대사건. 러시아 혁명. 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3.1혁명에 영향을 준 사건들이 많아요. 3.1혁명은 우리가 3.1혁명을 이 한반도 땅에서만 놓고 얘기하면 3.1혁명이 보이질 않지만 이 한반도가 우리 민족이 그 당시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해하면은 국제적인 시각으로 이제 3.1혁명을 볼 수 있는 건데요. 먼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신의 혁명. 신의 혁명 이제 순원이죠. 송문이 청나라 왕조, 이 청나라 만주족, 이 청나라 왕조를 몰아내고 공화제를 만든 그 혁명이죠. 그래가지고 다행히 일찍 죽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대만에서도 순원 기념하고 중국 공산당도 순원을 기념해요. 만약에 오래 살아가지고 대만 편 들었거나 장개사 편 들었거나 모태톡 편 들었으면은 이 양쪽에서 아마 한쪽에서만 기념했을 거예요. 다행히 좀 일찍 본인으로서 일찍 죽어가지고 양쪽에서 다 기념하는데 신해혁명을 만든 나라가 뭡니까? 중화민국이에요. 중화민국.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중화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이름은 중화민국에서 힌트 얻은 바가 많아요. 보통 중국 그러면 되죠. 중국 그러면 되잖아요. 중국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민국이라고 썼을까 이게? 왜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나라 이름에 넣었을까 이게? 이게 바로 청나라 봉건 황제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가 민주공화국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강력한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냥 주곡하지 않고 중화민국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 이름도 힌트 얻은 바가 많아요. 헌법도 많죠. 헌법도. 자, 중화민국, 이제 1911년에 중화민국 임시헌법 보십시오. 중화민국은 중화민이 조직한다.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청나라 황제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속한다. 어딘가 되게 유사하죠? 대한민국 헌법과 유사하죠? 대한민국 헌법보다 먼저 만들어졌죠. 1919년 이민정 헌법보다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다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 힌트를 얻어가지고 다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다 머릿속에. 여기 보시면은 공화만세. 공화만세. 이제 중국 국민당 공화만세. 순원이죠, 순원. 보시면 뭐 차이나 리퍼블릭 포레버. 차이나 공화국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그 17년에는 또 러시아 대혁명, 그다음에 러시아 혁명, 그다음에 독일 혁명. 이게 다 뭡니까? 왕을 부정하는 혁명인 거예요. 여기 짜르를 부정했고. 그래서 이 17년에 우리 17년도의 혁명, 17년도에 이 대동단결 선언은 이러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많은 봉건제를 부정하고 민주공화제를 실험하고 했던 많은 나라들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그래야지 19년 3월 1일이 이해가 됐는데 우리가 워낙에 친미 정권이 오랫동안 잡고 있어가지고 미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미국 얘기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영향도 받았지만 러시아 혁명 영향도 받았다. 여러분 이제 빠기로 잡혀가니까 그 말 참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겠죠. 예. 자, 보시면 이제 NGO들 1891년부터 1910년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NGO들이 만들어진 걸 쭉 보는 거죠. NGO들이. 인천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뭐 워낙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인천, 부산, 원산을 개항하라고 해가지고 개항한 개항장이고, 그러니까 외세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사상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인천 클럽, 독립 클럽이 쭉 만들어지죠. 근데 밑줄 친 거 보면요, 1907년에 NGO가 제일 많이 만들어져요. 8년에도 많이 만들어지고. 왜 그럴까? 이 NGO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관변 단체가 아닌 이런 그 시민들의 자발적인 단체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아 조선이 이제 곧 망하겠구나라고 징조네 징조. 징조예요. 더 이상 고종 황제에게는 기댈 바가 없구나라고 하는 징조인데요. 신민회가 그때 만들어지는데 이때 그 신민이 바로 새로운 신자 백성의 신민회인데 이게 나중에 신흥보관학교를 만드는 그 모임이 되는 거거든요. 국제보상운동이 70시기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왜 앞에 1907년일까요? 왜? 1905년에 우리가 배우기에 을사늑약이 체결돼가지고 외교권이 박탈됐다고 하는데 그때는 뭐 별로 뭐 NGO들이 뭐 긴장을 많이 안 했어. 시민들이. 근데 왜 1907년에 무슨 사건이 있길래 갑자기 야 우리가 나라를 빨리 구해야 되겠다고 안 되겠다 고종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라고 왜 1907년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1907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1917년에 군대 강제 해산이 벌어지죠. 군대 강제 해산. 1905년에 이제 외교부가 없어진 거예요. 조선은 외교부가 없어. 그 외교부를 누가 맡아요? 이토 히로부미가 대신 하기로 했어. 일본 놈들이 통감부에서. 그러니까 외교부가 없어. 외교권이 없어. 그렇지만 군대도 존재했단 말이죠. 근데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는 군대죠. 국방부죠. 아 외교부 없으면 어때? 그러니까 영어 못하면 남한테 좀 시킬 수 있는 거고. 근데 군대만큼은 자기 나라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1907년 군대를 없앤단 말이죠. 군대를. 고종 황제하고 명령 내려가지고 결제해가지고. 근데 이때 실은 이제 1907년 정미의병이라고 하죠. 정미의병. 이때 의병이 정미의병인데 이때 정미의병 전과 후가 이제 의병 운동에서는 나누어진 계기가 됩니다. 이때 1907년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실제로 군대를 대한제국의 군대를 없앴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의 머릿속에는 1907년의 나라를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미 그때. 아 군대가 없으면 나라 망한 거죠. 뭐. 근데 3년 후에 나라가 망하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대한제국 군대 해산 명령을 거부한 의병에 투신했던 구 대한제국 군인들의 공덕입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그래도 명맥을 3년 동안 더 이어오신 거예요. 1907년에 영화에 이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나오죠, 그죠? 미스터 션샤인에서 그 대한제국 군대 해산 명령 내리니까 그 털나고 그 고종 황제 옆에서 뭐 호위무사처럼 있던 그 사람이 제가 이번만큼은 황제의 명령을 어겨야 되겠다. 해산하지 않고 총을 버리지 않고 의병에 투신하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거기서 고종을 너무 미화해가지고 좀 불편해요. 고종 바본데 너무 그냥 물에 물 탄 듯 스트레스 탄 듯 아주 해놔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지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신민회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신흥모관학교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독립운동 그 기지 전투에서 해야 된다. 이 일본 놈들은 본질이 간 거니까 얘들하고는 말려서는 안 된다는 거고 국제보상운동은 뭡니까? 국제보상운동 대구에서 일어났죠. 제가 이제 대구에 가서 이런 말 하면 맞아 죽으니까 얘는 안 했어요. 구미에서만 얘기해야지. 국제보상운동도 이러죠. 이거 뭡니까? 나라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네. 빨리 빚 갚아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똑같이 독립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고종에게. 우리가 만주에다가 신흥모관학교 만들어가지고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왜? 일본이라고 하는 건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제국주의는 말려서 되지 않는 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한 파가 있었고 근데 이게 소수파죠. 근데 여기 대부분의 파들은 나라가 이 고종 황제가 정치를 조금 잘못하셔가지고 빚이 많아져가지고 일본 놈들한테 광산도 빼앗기고 철도도 빼앗기고 하는데 이걸 다시 국민들이 금모으게 해가지고 IMF 때처럼 금모으게 해가지고 다시 고종 황제에게 나라를 다 건사시키면 좋겠다. 그럼 일본 놈들이 몰러갈 것이야. 라는 국제보상운동을 한다 이거든요. 어떤 게 맞아요? 빚 갚아주면 일본 놈 나갑니까? 그 당시엔 그렇게 했어요. 욕할 건 없지. 욕할 건 없지. 그 일본 제국주의 본질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욕할 수는 없지만 두 노선이 있는 거죠. 항상. 지금 와서는 보면은 이 노선보다 이 노선이 맞는 거죠. 근데 1907년도에 아마 전쟁했으면 이겼을 거예요. 제대로 했으면. 왜? 1907년도의 일본 분들의 무장 수준과 1940년대 무장 수준은 천지 차이. 40년대가 되면 진주원 폭격까지 하잖아요. 전 세계 넘버2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검은옷 대충 뭐 누가 러시아나 주변에서 큰 소리 치면 좀 삐약삐약하고 좀 찌그러졌거든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때 독립전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려면은. 근데 시간이 가니까 일본 놈들이 그냥 우리나라도 먹고 우리나라 광산 먹고 만주 먹고 해가지고 힘이 너무 커졌어. 이제는 독립전쟁이 필요가 없네 이제는. 그러니까 이때 바로 독립전쟁 했었어요. 근데 이게 노선이 맞는 거죠. 신흥모학의 노선이 맞는 거죠. 자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신흥모관학이 1907년 정미의병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에 그 의병의 노선이 바뀝니다. 이전에 의병의 노선은 뭐냐면 왕상 선생님도 사실은 이전에 노선인 거죠. 왜? 봉건주의 의식이 계셨으니까 이 나라는 전주시 나라니까 전주시의 거니까 이게 이 외놈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게 우리가 맞다.
하는 사상이 있었고, 이제 이때는 뭡니까? 그렇지 않다. 이 나라는 이제 우리 민의 것이다. 그래서 황제가 우리를 군대에 해산하라고 했지만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를 지켜야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무장 수준도 다릅니다. 왜? 어제의 군인이었거든요. 어제의 대한제국 군인이 의병에 들어오니까 군대와 군대 간에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의병이 뭡니까? 낫 들고 꽃게 들고 주창 들고 하니까 전쟁이 되냐고요. 접근전이 되지가 않아요. 100m 안에 100m 안에서 다 죽어요. 사정권 안에서. 근데 이때부터는 전쟁이 되는 거야. 네. 총도 있고, 일본 놈들의 전략 전술도 알고, 일본 놈들의 어떤 그 무기 사용하는 방법도 알고, 말도 알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전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3년 전투를 벌인 겁니다. 이 전투야말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항전 전투다. 라고 해가지고 이 정리의병이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복군이 나중에 만들어지면서 1940년에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면서 광복군의 뿌리를 쫙 얘기할 때 이때 1907년 정리의병이 자신의 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황제를 위한 군대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군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40년의 광복군은 바로 1907년 정리의병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보시면 학회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학회, 서북학회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왜 학회가 자꾸 만들어지냐고요. 학회가 총도 싸워야지.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분들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분들이 배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밀력 육성,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고 그분들이 쓴 말이에요. 이 표현 자체도 밀력 육성, 민도 제고. 백성이 똑똑해야 민주주의 되더라 해요. 백성이 똑똑해야 민주주의 되더라. 백성이 똑똑해야 공화주의 되더라 해요. 그래서 우선 나라가 망할 건지 다 알고 있는데 언제 망할지 모르겠어. 나라가 망할 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학회를 만들어. 학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력을 육성하자. 민의 수준을 좀 높이자 이런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핵심의 가치죠.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 예.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중요한 이야기죠. 이게.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머리 좀 식히는 의미에서요. 요거는. 그냥 1919년 3월 1일 날 혁명을 하긴 했지만 원래는 3월 3일 날 하게 됐어요. 3월 3일 날. 원래 33 만세운동 벌이라고 했다고 33. 왜? 3월 3일이 고종황제 장례식을 광화문 광장에서 치르게 돼 있었거든요. 덕수궁 앞에서. 3월 3일이야. 3월 3일 날 여러분들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나 보면 그날 맞춰가지고 딱 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맞추면 우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경찰도 다 집합하잖아요. 그죠? 경찰, 정경들도. 왜? 데모할 것 같으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전국에서 모인단 말이에요. 전국에서. 고종 장례식이니까 전국에서 모여.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명분이 안 돼. 신일지어 부산에서 대구에서 올라가는 거 못 막아. 명분이 너무 이제 명확하니까. 근데 원래 3월 3일이요. 3월 3일. 근데 일본 놈들이 짠 거 아니잖아요. 다 알거든. 고종 황제 장례식을 빙자해서 저것들이 데모할 거야. 다 아는 거예요. 데모하려면 뭐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동자 먼저 색출하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찌라시가 어딘지 봐야 돼. 찌라시 어디서 찍고 있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80년대 데모할 때 보면 을지로 이세소가 맨날 압수수색 당한 거예요. 을지로 유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유임을 찾으면은 주인을 족쳐가지고 이 유임을 누가 맡겼어요. 그 유임을 맡긴 사람 찾으면 다 되는 거야 이제.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그 성명서 쓰는 단체가 주요 단체입니다. 연대 단체 해보면 수십 개 단체가 연대했어도 누가 성명서 썼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놈이 핵심이야. 그 놈이 핵심. 그래서 유임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유임을 찾고 다녀. 2월부터 3월 3일 날 만세 고종의 그 장례식장 날짜는 정해져 있으니까 2월 말부터 유임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임을 찾는 데는 역시 고등의 형사가 제격이죠. 황옥과 비슷한 이제 신철이라고 하는 조선인 경찰이 있어요. 신철. 외자. 신철이가 이제 다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임을 찍는 곳을 현장을 딱 발악해. 현장을. 그러니까 어디냐면 이제 인쇄소 이름이 보성사야. 보성사. 이 보성사는 보성전문학교. 지금의 고려대학교인데 이 보성전문이 원래는 천도교과입니다. 천도교과예요. 보성전문학교. 나중에 이제 이게 어려워지니까 김성수가 산 거죠. 인수해가지고 원래 김성수 학교 아닙니다. 천도교과입니다. 보성학교는 보성전문학교와 보성고등학교, 중학교가 다 천도교과인데 그 보성학교 교과서 찍는 곳이 보성사예요. 출판사, 인쇄소 이름이. 근데 그거 어디냐면 서울의 조계사 옆에 있었어요. 조계사 뒤에. 지금에 보면은 조계사 뒤쪽에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천도교가 제일 세요. 그 당시 사회 단체 중에. 기독교는 넘버 2예요.
그 다음에 넘버 3가 한 6.25쯤 되는데 유교는 3.1혁명에 가담 안 하죠. 나중에 뒤늦게 가담하죠. 그 다음에 불교가 제일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가 최고였거든요. 뭐 최린이라든지 손병희가 최고야. 그러니까는 천도교에서 유인물 만들겠다 해가지고 천도교가 오냐면 보상사라고 하는 인쇄소에서 유인물을 막 찍고 있는 건데 시끄럽잖아요. 지금처럼 레이저 프린트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레이저 프린트가 없어가지고 시끄러워. 윤전기 한 장 만들 때마다 시끄러워. 근데 이제 밤에 만들거든요. 이것들이 또 밤에 낮에는 일하는 척하고 밤에 만들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날 거야. 나 같으면 낮에 만들겠네. 낮에 시끄러울 때. 그래서 이제 신철이가 그 현장을 발각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유인물이야. 아, 독립선언서야. 원본. 야, 얼마나 가슴에 부끄럽겠어요. 야, 내가 현장을 잡았구나 이제. 근데 이때 최린이라고 하는 민족대표 33인 있고 그 당시에 손병희 다음으로 이제 2인자죠. 천도교 2인자이면서 나중에 변절합니다. 친일파로. 어제 최린이가 그래서 최린이가 분명히 사나이긴 사나이야. 벌벌 떨 것 같은데 신철 이 경찰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밥 먹으면서 회유를 해. 회유. 야 너도 조선인인데 한 번만 봐줘. 그거죠. 술 먹으면서 한 번만 봐줘. 이게 된 거죠. 이제 그래도 딜을 걸어야죠. 그냥 봐주라고 하면 안 봐주잖아요. 야 너 경찰서에 가가지고 너 휴가 냈다고 그래. 휴가. 너 휴가 내. 휴가. 장기 휴가 내가지고 저 신의주 좀 갔다 와. 제일 멀리 가는 게 신의주가 내가 멀리 가는 게 신의주까지 가. 대신 내가 여행비는 줄게. 휴가비는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철이가 받아요. 딜을. 만약에 신철이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3.1 만세 운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 했겠지만 3.1 운동은 없는 거야. 신철이가 그때 돈만 받고 신고했으면은 돈 받고 신고할 수 있는 건데 돈 받고 진짜 휴가를 가버려요. 그래서 언제 오냐면 5월달에 와. 3.1 운동 다 끝나고 와. 와가지고 이제 잡혀가지고 이때 다 알죠. 신철이가 그렇게 해서 딜한 건 다 아니까 이제 와가지고 감옥에서 고문받다 죽어요. 이제 조사받다 자살했다가 나오는데 자살했겠습니까? 죽였겠지 일본 놈들이. 어쨌든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3일 원래 3월 3일인데 3월 1일로 앞당겨서 한 거죠. 왜? 신철이를 못 믿겠거든. 신철이를.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땡겨서 한 거예요. 3월 1일로. 어쨌든지 근데 왜 19년이냐고 왜 고종의 장례식이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왜 하필 19년이냐. 1917년에 이미 우리 대동당연 선언에 의하면 이 땅은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민중의 나라라고 선언했는데 왜 그럼 19년 하필 고종의 장례식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자유민주를 선언했냐 이거죠. 왜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시어머님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 욕한 거예요. 시어마 장례식장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그죠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 욕을 하는 며느리의 심정인 겁니다. 이때의 심정은. 황제가 망국의 군주고 맨날 덕숭이나 뭐 이쪽에서 그냥 차만 마시고 시켜먹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살아있다는 존재는 무서운 거예요. 조선이 500년 나라입니다. 500년 조선입니다. 500년 조선의 황제가 망국의 황제일 망정 살아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되게 불안한 겁니다. 프랑스는 살아있는 사람 데려다가 뭐가 있자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받지 못했으니까 어쨌든지 고종이 이 세상에 없어지는 날 장례식 날 반봉건을 외친 겁니다. 3.1혁명. 이게 그래서 이제 반봉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3.1혁명 맨날 얘기할 때 일본 놈에게 독립만 외쳤다라고 하는 거는 3.1혁명을 50%만 이해하는 거예요. 일본 놈, 반외세. 일본 놈들 뭐라 가라 한 것도 50%지만 나머지 50%는 일본 놈 뭐라 된다면 어떻게 할 건데 이 나라는. 이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이 나라는 전주시에게 다시 주자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백성이 민주공화제 나라 만들자라는 걸 선언한 게 바로 3.1혁명이다. 그래서 3.1혁명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앞의 체제와 이별하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고종이 있을 때 고종을 직접 내렸으면 좋은데 그건 안 되니까 고종이 죽은 날에 맞춰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살아있으면요. 요양원에 있어도 며느리도 불안하대요. 그 트라우마가 가위 눌려가지고 요양원에서 돌아가셔 버려야지만 이거 장례식에서 이제 어머님 저한테 왜 그랬어요 해가지고 이러는 거야 되는 거거든요. 웃으시는 분들은 뭐 동감하시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나도 긴박하게 나라가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25일은 뭡니까 벌써 이게 뭐냐면 고종이 언제 죽어요? 1월에 죽거든요. 19년 1월에 이미 고종은 죽어요. 죽는데 뭐 독살설이다 아니면 체에서 죽었다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독살로 죽었건 체에서 죽고 뭔 상관이 있어요. 죽으면 죽은 거지 그냥. 그죠? 더 빨리 죽었으면 만세는 더 빨리 일어났을 건데 더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1월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노령이라고 하는 그 블라디보스톡이죠. 러시아. 러시아 혁명을 이미 러시아 혁명의 뜨거운 기운 속에 있던 이 노령 정부 이동희를 중심으로 한 최재형 이런 사람들은
이미 야 잘됐다. 빨리 우리 만세운동 불러야 되고 빨리 정부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러시아 혁명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좀 더 진보적이야. 그래서 2월달에 정부를 세워버려요. 정부를. 먼저 생긴다. 민주공화제를 선언한 정부. 그 다음에 쭉 만들어지는데 여기 재밌는 게 이제 이름들이지 이름들. 한성정부. 그러니까 어쨌건